선생님 나도 탈색 몇 번 했다고? 저 처음에 탈색할 때 2번 뺐고요. 염색하고 한 번 빼고 또 하고 염색하고. 그럼 탈색 2번에 두 염색을 번에 한 염색을 거의 5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피고 싶어? 아니면 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피고 싶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곱슬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펴줘도 된다는 거야? 네. 아니면 C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둘 다 좋지만 스트레이트도 좋아요. 아, 스트레이트가 좋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얘기해줘.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다.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스트레이트가 좋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선인이 머리 보면은 이제 색깔 덮어놔서 좀 표시가 안 나는데 약간 극손상에 지금 젖어있는, 지금 완전 적신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곱슬거리게 웨이브가 지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곱슬의 3가지 종류 중에 친수성 곱슬 플러스 이렇게 안쪽 드셨을 때 더 강하게 곱슬이 막 심하게 지지는 않으니까는 견인성 곱슬은 별로 진행이 안 된 거야. 근데 얇고 부수수함까지 더해져니까 지금 더 마르면 더 부수수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곱슬의 3가지 종류의 3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만 결정을 하면 돼. 곱슬은 항상 어떻게 핀다? 약으로 피는 거예요. 곱슬을 매직기로 뜨거운 열로 눌러서 피니까 머리가 짓눌려가지고 달라붙는 거거든요. 약으로 다 펴놓고 매직기는 그냥 거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온도로 결을 다리는 거지.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우리가 다림질을 할 때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들잖아. 다림질을 할 때 막 구깃구깃한 옷을 분무 하나도 안 하고 다리미로만 그냥 피려고 하면은 완전 짓눌러가지고 막 꾹꾹 눌러야지 펴질 거 아니야. 근데 분무를 살짝 한 상태에서 좀 낮은 온도로 천천히 펴야지 옷감이 안 상하고 그냥 이렇게 옷감의 두께가 유지되면서 펴지듯이 매직도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리를 착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형태의 매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몇 년 동안 겪다가 요즘에 이제 찾은 것들이 이제 지금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은 약으로 펴야 되는데 곱슬이 심하면 심할수록 약의 강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약의 강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첫 번째로 알카리의 양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 환원제의 양도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카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pH가 올라가니까 머리가 지금 탈색을 이렇게 많이 한 머리는 못 버티고 녹아버리지. 그럼 방법이 2가지가 있어. 약한 약부터 강한 약으로 계속 올려가면서 모발에 내성이 생기게끔 만들면서 점차 연화를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강한 약을 한 방에 발라갖고 머리를 그냥 한 방에 깔끔하게 잡는 방법이 있어. 좋은 방법은 한 방에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내성을 생기게끔 내버려두면은 머리가 버틸 수는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곱슬이 잘 안 펴져. 그러니까는 이 머리가 버틸 수 있는 최대의 강한 약을 도포를 하는데, 강한 약이라는 거는 지금 큐티클을 많이 여는 알카리가 많은 것보다 환원제가 많은 양을 도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제조사에서 만드는 화장 약들은 알카리 양을 늘려놓으면 환원제 양도 늘려놓고 알카리 양을 줄여놓으면 환원제 양도 줄여놔.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그나마 건강한 부분은 강한 약을 쓰면서 이런 데는 약한 약을 발라가지고 머리가 버티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점차 강하게 써가지고 깔끔하게 피는 거지. 근데 곱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으로 다 피는 거야. 그래서 딱 샴푸하고 나왔을 때 머리가 다 펴져 있어야 돼. 근데 마르면서 다시 부수수하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거를 매직기로 잡는 거야. 그 개념이야. 그래서 매직기로 필 때 막 힘을 줘가면서 꽉꽉 누르면서 피는 순간 머리가 갖고 있는 이 원형의 형태가 짓눌려 버리는 거야. 짓눌리는 순간 머리는 달라붙어요. 그렇게 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대부분의 샵들, 90% 이상의 샵들이 그런 식으로 매직을 피거든. 그러니까는 머리가 달라붙어. 손님들이 매직을 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야. 차라리 부수수한 게 낫다는 거지. 쫙쫙 펴져갖고 달라붙을 바에. 그렇게 안 되게끔 피는 게 관건이고, 지금 선인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곱슬을 피기 위해서 뭐 pH 한 9점대 후반에 환원력을 강하게 쓰기 위해서 뭐 SH 정도 약을 갖다 바른다고 쳐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버틸 수도 있지만 녹을 수도 있는 거야. 발라보기 전엔 몰라요. 만약 녹는다 싶으면은 걷어내고 다시
pH가 낮은 약을 써가지고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예 바르자마자 녹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약한 약부터 서서히 강도를 올리면서 계속 모발이 버틸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계속해서 약을 덧방하면서 펴야 돼. 대충 이해 가죠? 샴푸를 하는 게 낫겠지? 하지 말까? 언제? 아침에 했는데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딱 봐도 닿자마자 녹을 것 같다. 그럴 때만 PPT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많이 뿌리면 절대 안 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처리는 파마의 독이다. 전처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파마는 안 나온다. 보통 약을 바를 때 옆머리부터 바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르다가 이제 앞으로 딱 넘어가잖아. 그럼 집중력이 확 떨어져. 이미 지쳐. 대충 바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히려 여기는 대충 발라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가급적이면 옆머리부터 바르고. 자, 봐봐. 보면은 일단은 저번에 아이롱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약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찍어 발라도 돼, 이렇게. 그리고 항상 약으로 피는 거잖아. 약으로 피는 거니까. 뭐 충분히 핸들링을 해서 만약에 곱슬이 엄청 심해. 그럼 핸들링 충분히 해서 펴줘야 돼. 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액을 살짝 걷어내놔야 돼. 계속 발라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다가만 약을 발랐고 지금 아래쪽에는 그냥 있는 약을 이렇게 그냥 지나오는 정도로 하고 지금 딱 봐 탈색돼서 퇴색된 부분들 있잖아. 이런 데들은 그냥 살짝 걷어내주면 돼. 여기까지만 바르면 돼요. 바르고 남아있는 약으로 거의 찍어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 진짜. 야. 이게 약을 많이 바르면 뭐 장점도 있어야 되잖아. 장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떨 때 약을 많이 바르냐? 진짜 곱슬이 심할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심한 경우 있잖아. 스핑크스처럼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부풀어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좀 더 많이 발라서 핸들링으로 최대한 피고 약이 너무 많이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녹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걷어내서 이렇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앞머리 여기 지금 얇잖아요. 지금 얘 지금 샴푸를 안 해가지고 덜 곱슬거리는 건데 아침에 매직기로 당겼잖아. 만약에 이게 지금 감고 나면 더 심하게 곱슬거릴 거란 말이지. 지금 이 얇은 머리에 약을 너무 많이 바른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녹아요. 그냥 10분, 15분 열 처리까지 했다. 그럼 녹아요. 핸들링으로 흡수시키고 걷어내놓고 이 상태로 두는 거야. 핸들링으로 어느 정도 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가마가 있고 전체적으로 도는 모류의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발라야 돼. 당연히 가마가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떨어지잖아. 그 모양 봐가지고 핸들링하고 남아있는 약 여기도 지금 많이 휘니까 지금 샴푸를 안 해서 사실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냥 지금 맨 아래 바른 지 한 3, 4분 지났잖아. 그럼 상태를 봐야지. 지금 벌써 만약에 내가 여기다 약을 떡칠을 했잖아. 녹았어 벌써. 계속 걷어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라면은 처음부터 강한 약으로 한 번에 곱슬을 잡는 거죠. 불안하면은 여기다가 베이스로 pH 낮은 약을 깔면 돼요. 이 정도의 곱슬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볼륨을 별로 안 넣고 싶어 해. 알아서 뜨니까. 사람 심리예요, 심리.
곱슬이 심해갖고 안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붕붕 뜨는데 굳이 볼륨을 안 살리고 싶어 한다고.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손님이라면은 그래도 여기 볼륨을 좀 살리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너무 죽지만 않으면 돼요. 보통 그 정도를 보통 선호하거든요. 또 이제 약으로 펴야 된다고 해서 이 핸들링을 너무 오래 하면은 너무 바르는 타임이 너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약을 발라놓고 있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적당히 펴져 있는 상태. 지금 이런 데는 많이 휘니까 많이 휘는 데만 약을 조금 더. 지금 나는 벌써 집중력이 다 떨어졌어.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봐. 여기는 진짜 대충 한다니까. 아, 네. 야 녹는다. 지금 간당간당해요. 네. 어떡해요. 괜찮아. 네? 이 정도는 근데 잘라도 되잖아. 녹은 머리 살리는 컨셉으로 바꾸자. 이 정도는 근데 잘라도 되잖아. 이 정도는. 네네. 뒤에 같이 발라줘. 흰색 하나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라야 돼. 여기 똑같이 발라요? 발라. 어차피 다 녹은 거. 이 약 뭐예요? N이에요? SH. 그냥 바르라. SH. SH라고요? 거짓말. 이미 땡기면 끊어질 걸. 에 하지마 하지마. 땡기지 마.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면 안 돼. 그런 머리는. 이미 땡기면 끊어질 것 같은데. 이거는 하지 말자. 하지? 아니 살릴 수 있어. 해. 괜찮아. 아니 근데 여기는 뭐 끊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래? 탈색하고 싶어서 테스트 봤어요. 괜찮아. 탈색을 하고 싶어서 테스트를 받다고? 네. 이 상황에서 탈색을 또 하려고? 자, 노글노글 거리는 데는 이제 걷어내야 돼. 막. 살짝 계속 걷어내면서. 큰일 날 뻔했네. 녹고 있어? 네. 이미 신경을 다 했어. 쫄지 마. 괜찮아. 쫄 필요 없어. 진짜 다 살릴 수 있어. 스트레이트는 가능해. 웨이브는 힘들어도. 노란색이 들어가는. 이게 이제 연화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봐봐. 지금 거의 누가 봐도 녹았잖아.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헹구기. 헹구는 거야. 그러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야. 절대 헹구면 안 돼, 이때. 바로 헹구는 순간 물이 막 닿아가지고 pH가 급상승을 해. 그러면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최대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서서히 헹구면 돼. 지금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에. 아이씨, 일부러 녹인 다음에 살려보자. 아, 네? 원래는 뿌리죠. 네? 이 정도면은 원래 이 약을 안 쓰지. 그렇게 하죠. 그나마 지금 끝에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막 많이 탈색이 돼 있어. 근데 나는 뭐 손님이 얘기를 안 해줘갖고 발랐는데 그리고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막 머리가 녹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pH 같은 거를 뿌리든지 버퍼를 뿌리든지 뭐 이렇게 해서 머리를 최대한 pH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물을 담수로 담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헹궈야 돼. 부드럽게 헹구고 나온 다음에 완전 pH가 낮은 막 pH 4점대나 5점대 약으로 다시 덧방을 때려야 돼. 녹았어. 큰일 났어. 이러면 안 돼. 침착하게.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니까 이제. 자, 연화가 이제 약을 지금 다 바른 상태잖아. 얘가 바른 상태고 이상적인 연화라는 건 뭐냐면 꼬리빗 하나 주세요. 이상적인 연화는 자 지금 그대로 휘고 있잖아. 아까 전 처음 했던 거랑 동일하게. 얘네를 좀 촘촘한 꼬리빗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빗었을 때 휘는 거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이러면 연화가 나온 거야.
여기도 한번 처음 발랐던 데니까 볼게요. 지금 사실 샴푸를 안 해놓고 봐서 지금 정확한 상태를 알 수가 없지만 여기도 지금 보면은 많이 펴졌는데 이렇게 휘잖아.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발랐을 때랑 지금 한 5분 이상 지났을 거란 말이야. 거의 10분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약을 덧방 해줘야 돼요. 조금만 더 써줘. 지금 이 정도면은 파마약에 있는 알칼리라는 성분이 큐티클을 열고 그 다음에 파마약에 들어있는 환원제가 침투가 돼서 큐티클 안에 있는 콜텍스 층에 있는 SS 결합을 일시적으로 절단시키는 게 파마약을 바르는 목적이잖아. 그럼 큐티클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열렸겠지.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빗었을 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SS 결합을 완벽하게 지금 다 못 끊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알칼리가 아니라 환원제만 필요한 거야. 근데 환원제만 팔지가 않잖아. 모든 약은 다 알칼리랑 환원제랑 뭐 세틸알코올이랑 뭐 다 같이 들어있잖아. 근데 알칼리가 없는 거는 뭐예요? 산성펌제, 중성펌제 이런 애들이 알칼리가 없는 거야. 그럼 나한테 지금 더 이상 알칼리의 힘은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더 이상 머리가 못 버티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은 머리를 안정화시키고 세척하고 나온 다음에 알칼리가 없는 산성이나 중성 펌제 중에 뭐 내가 치오가 좋으면 치오 계열을 쓰는 거고 아민이 좋으면 아민 계열을 써서 환원을 또 하는 거지. 이거를 요즘에 더블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만약에 머리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야.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헹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헹구고 아민 계열은 찬바람으로 좀 어느 정도 머리를 말린 다음에 약을 발라야 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보다는 좀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바르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 덧방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끝쪽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막 이렇게 타시게 돼 있어. 그러면은 처음부터 pH 낮은 약으로 계속 내성을 줘가면서 내성이 생기게끔 시간차를 계속 둬가면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연화를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연화는 언제까지 봐야 되냐? 연화는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 나올 때까지 보는 거야. 근데 일정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연화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시간을 더 오래 둔다고 연화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알칼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에탄올아민이냐, 암모니아냐. 그러면은 에탄올아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큐티클을 열어주지.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니까 일정 부분 큐티클을 열다가 휘발이 되고 더 이상 자기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환원제가 침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는 한 15분 정도에서 시간을 딱 봤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연화가 안 나왔어. 그럼 무조건 덧방. 처음부터 약을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발라서 계속 상태를 보면서 필요하면 덧방하고 이런 식으로 파마약을 발라야 돼요. 손님 하면서 이럴 수가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는 탈색을 한 머리를 파마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왜 굳이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안으면서 내가 손님한테 파마를 굳이 시킬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탈색을 안 시키거나 파마를 그냥 안 시키거나. 열이 부족하다 싶으면 약간 손에 있는 열로.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민 계열의 약을 쓸 때 아니고서는 거의 열 처리를 안 해요. 거의 열 처리를 안 하고 다운펌 할 때도 열 처리 안 하잖아. 근데 다 붙어.
안 붙으면은 걷어내고 한 번 덧방해요. 똑같이. 테스트 볼때 붙고 있는데. 한번 다운펌 집중 교육을 한번. 다운펌 집중 교육을 한번 해줄게. 정석이는 머리는 너무 잘 붙는 머리야. 저 그냥 5분만 있어도 붙을걸요. 안 붙는 머리를 데려다가 해야지. 안 붙는 머리 한 명 데려와요. 네. 근데 내가 했는데 막 안 붙어. 막 붕붕 떠. 그럼 어떡해. 지금 보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펴졌나. 이 휘잖아 이거 이렇게. 이러면은 이거를 헹구고 만약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헹궈버리잖아. 그러면은 매직기로 필 때도 일단 힘들고 핀 다음에 집에 가서 몇 번 감으면 다시 웨이브가 싹 쳐. 지금 딱 빗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일자로 딱 빗으면 그냥 이대로 있어야 돼. 이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든 걸리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아웃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잖아. 예를 들면 11시에 왔는데 파마 하시는데 1시까지 나가야 돼. 근데 괜히 욕심이 나잖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 손님은. 그리고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려도 제가 진짜 꼼꼼하게 잘해서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 여유 있을 때 다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상했으니까 처음에 N으로 발랐어. 분명히 안 펴진단 말이지. 지금 SH도 안 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H를 덧방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안 펴져. 이게 한 번 약한 약이 들어가는 거는 얘가 갑자기 내성이 생겨서 진짜 안 펴져. 그래서 곱슬 머리는 가급적이면 센 약으로 한 방에 표현이 그렇지만 한 방에 다른 표현 생각이 안 난다. 기선제압을. 그렇지. 기선제압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센 약으로 확 그냥 깜짝 놀라게 해야 돼. 오우씨 이런 게 들어와? 그리고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 pH랑 버퍼를 뿌린다고 pH가 즉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참 걸려 생각보다. 아직 휘잖아. 조금 펴졌는데 그래도 휘고. 여기 지금 많이 휘네. 견인성 곱슬이 심한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확 돌아서 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꼬리빗으로 물리적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놔야 돼. 이렇게 휘면은 물리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놔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좀 많이 펴졌네요. 아주 지루한 싸움입니다. 원래 연화라는 게. 안정적으로 연화를 보는 게 가장 파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해야 돼. 머리 나는 방향 계속 체크하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방향으로 빗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점점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제 연화가 나온 데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 걷어내야 돼. 걷어내놓고 더 이상 약에 힘이 필요가 없는 애들은 걷어내놓는 거 살짝씩. 그러니까 우리가 녹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녹지 않았을 때가 되게 많아. 괜히 쫄아가지고 바로 헹구잖아.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야. 했다고 염색을 5번 이상 했대. 그러면 나 같으면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내가 왜 굳이. 안 그래도 파마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잘 못 시키는 상황에서 이런 머리를 내가 개지해가지고 왜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지금 이 정도면은 큐티클은 완전히 활짝 열려 있는 상태.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환원력이 더 필요하다. 그럼 약을 자꾸 이런 약을 바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약이라면 뭐냐? 이렇게 크림 타입의 약제를 바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침투가 느리니까. 근데 왜 제조사들이 크림 타입으로 약을 만드냐면은
이유가 엄청 단순해. 약을 여기다 바르면 고기에 있으라고. 근데 지금 다 발라서 어느 정도 이제 연화가 다 된 상태니까 나는 지금 안전하게 하려면은 한번 헹궈야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바로 덧방을 TH5짜리 한성 펌제에다가 액상 PPT 좀 넣어서 완전 묽게 만들어가지고 덧방을 칠게요. 지금 왜 덧방을 치냐면 더 이상 있어봤자 약을 또 덧방하는 게 아니고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곱슬도 안 나왔고 머리도 안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보여주기 위함이지 굳이 탈색한 손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안으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손님 오래 보는 게 더 좋은 거야. 근데 갑자기 이걸 보고 자신감이 생겨서 막 전체 탈색 한 3-4번 한 머리인데 한번 매직 한번 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야. 갑자기 궁금해지. 근데 이게 우리가 파마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잘 모르니까 자꾸 막 그런 게 진짜 되나? 현혹되는 거야.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얘는 사기꾼이구나. 말 같지도 않은 걸 하네. 이런 게 보이거든. 이거는 아민과 치오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럼 아민이랑 치오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멀티 펌제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막 멀티 펌제는 막 그럴 때 많이 쓰잖아. 디지털 직펌 할 때 많이 쓰잖아. 그 어떤 약도 발라가지고 디지털 직펌을 할 수 있어요. 치워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지금 녹았다고 생각한 머리들이 거의 다 버티고 그냥 뭐 약간 물론 물리적으로 잡아 당기면 끊어지겠지만은 그냥 버티고 있잖아. 중요한 건 여기 연화만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버우면 돼. 지금 딱 빗질해서 쫙 펼쳐놓으면 그래도 거의 유지를 하잖아. 근데 이제 산에 가까운 약들을 도포를 했을 때 머리가 힘이 생기니까 진짜 한 10년 전, 15년 전에 머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머리가 잘 스며 연화가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힘이 안 생긴 거지. 더 발라야 돼. 쓸 때까지 발라야. 계속 바르고 계속 발라가지고 단단해질 때까지. 근데 너무 옛날 방식이어서 머리를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세우면 머리가 딱 서 있는 이 상태로까지 계속 만드는 거지. 근데 더 세울 수 있어. 이 약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진짜 마냥 녹아버려 있는 머리도 세울 수가 있어. 지금 거의 연화한 지 1시간 됐을걸? 45분 됐어요. 필요하면 더 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15분 지났으니까 혹시 머리 녹는 거 아니야? 헹구는 순간 파마는 망하는 거야. 원하는 만큼 안 나왔으면 계속 덧방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헹구고 덧방하고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의 싹 다 펴졌잖아 지금. 뭐 부분적으로 조금 안 펴진 데가 있긴 하지만은 싹 다 펴졌잖아요. 꼬리빗으로 항상 빗어야 돼요. 조금 이런 데 덜 펴진 거지. 여기는 이제 자주 묶는 위치니까 견인성 곱슬까지 이제 있으면서 좀 덜 펴지는 거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빗었을 때 휘면은 안 돼. 그 상태까지 만들어야 돼. 만들고 좀 같이 좀 말릴게요. 샴푸하고 나온 상태. 완전히 깔끔하게 펴져 있고, 아까 녹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보면은 완전 멀쩡한 상태죠.
여기 아까 그냥 뿌리 내가 일부러 살린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 그랬던 거 보면 약간 떠 있잖아요. 머리 뿌리 지금 죽어 있는 느낌 하나도 없잖아. 매직펜을 달라붙는다는 느낌 하나도 없고. 물론 마르면은 이 정도 곱슬이면은 약간 부스스하긴 할 거야. 더 높은 온도로 폈으면은 좀 더 잘 폈을 수 있지만 너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는 이 정도. 앞머리도 지금 봐봐봐요. 완전 자연스럽게 C컬 나오잖아. 그냥. 물론 이제 그래도 손질은 해야지 앞머리는. 그렇지만은 이런데도 이상하게 휘는 거 없이 그냥 거의 자연스럽게 펴졌지. 이러면은 이제 손님을 이렇게 진짜로 내가 좀 정성스럽게 연화를 보고 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매직 못해 이제. 내가 예약이 안 되면은 기다렸다가 한다고. 왜냐면 차이를 자기가 느낄 거니까. 자, 이제 말려볼게요. 이 정도 갖고도 만약에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 뭐 어디서 해도 만족을 못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앞머리도 지금 보면은 막 매직한 것처럼 막 쫙쫙 펴진 게 아니라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펴지고, 여기도 지금 들러붙는 거 하나도 없이, 목소리 너무 내려갔다. 들러붙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딱 펴지고. 저쪽 찍어야 돼. 매직은 이 같은 원리로 내가 약을 어떻게 쓰느냐, 근데 약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수분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인데, 이 정도 수분량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야 돼. 그때 유수가 와서 알려줬는데 원장이 보내서 왔다고. 이거 좀 잘라야지. 이거 머리 뭐냐 이게. 저 그때 원장님이 컷해주시고 한 번도 안 잘랐어요. 그거 한 1년 되지 않았어? 그쵸? 잘라야지. 이거 머리가 뭐야 이게. 자 봐봐, 허리나. 안 자를 거예요. 아니 보는 거야. 얘가 뭘 해도 안 어울리는 얼굴이거든. 근데 이게 없는 게 차라리 낫잖아. 영상으로 봐도 딱 느껴져요. 없는 게 없는 게 낫잖아. 훨씬 낫다 이게. 이러면은 좀 그래도 세련된 느낌이 조금 나.